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김제 온천 관광단지에 10년이 넘도록 찬바람만 불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조성했지만 분양률은 20%도 되지 않습니다. 첫 소식 오정현 기자입니다. 김제 온천 관광단지의 온천 시설입니다. 부도가 난 뒤 17년째 흉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 시설 한 곳만 들어섰고 상가와 여관 자리는 잡초만 무성합니다. 지금까지 김제 온천 관광단지 전체 분양 대상의 17%인 14,000제곱미터만 분양됐습니다. 김제시는 1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도로와 녹지, 주차장 등을 조성했지만 분양이 되지 않아 사람 한 명 다니지 않다 보니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차 공간은 방역 차량 대기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온천에 망해버렸는데 어떻게 해도 못 오잖아. 이게 시에서 어디 마땅한 자리가 없고 그리고 초차랑 이렇게 한적하고. 2013년에는 한 민간업체가 골프장과 호텔을 짓겠다고 나섰지만 지난해 포기하고 나갔습니다. 결국 수십억 원을 들여 조성한 관광단지를 활성화시키겠다며 김제시는 다시 2억 5천만 원을 들여 내년에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타당성 조사 같은 걸 해서 방향을 설정해서 인자유치라든가 아니면 공공방식으로 갈 것인가 해서 저희가 방향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단체장마다 김제 관광단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나섰지만 해법을 찾지 못해 두고두고 관광단지가 큰 짐이 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이 새만금의 개발 목표를 수정한 것이고 졸속 추진됐다는 일부의 비판에 대해서 전라북도가 적극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오히려 새만금 개발을 앞당길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새만금에 민간 자본 10조 원 등을 투자해 원전 4개와 맞먹는 4기가와트의 태양광과 풍력 발전단지를 만드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일각에서는 환황의 경제권 거점이라는 새만금 개발 목표를 수정하는 졸속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공론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그 절차적 문제와 함께 과연 이 정부가 새만금에 대해서 전북도민의 간절한 꿈을 이해하고 있는지. 전라북도가 이러한 비판에 적극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송하진 도지사는 재생에너지 단지를 새만금에서 개발 소유가 낮은 곳에 설치하고 20년 뒤에 이를 철거하기 때문에 새만금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수상태양광과 해상풍력, 연료전지 평가센터 등 관련 기관과 기업의 집적화로 새만금 개발을 앞당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새만금을 환황의 시대의 거점으로 만들자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을 그날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원래의 목적은 전혀 바뀐 것이 없고. 또 재생에너지 사업을 지난해 1월부터 새만금 개발청과 협의해왔고 정책 토론회와 용역 등을 거쳤기 때문에 졸속 추진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큰 그림을 놓고 비전을 부른 거고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주민들 설명회, 의사수렴, 공청회 등등의 절차를. 송 지사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에 한전과 한수원 등 관련 공기업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이들 공기업의 투자를 추가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송하진 도지사가 최대 현안인 새만금 신공항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와 조기 착공의 가능성이 열렸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군산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를 확인했다는 설명입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정부가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빠르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면제 대상 사업은 시도 의견을 들어 연말까지 확정합니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 같은 방침으로 새만금 신공항 사업이 조기 착공의 최대 걸림돌인 예비 타당성 조사 없이 추진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30일 군산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도 물꼬를 터져 감사하다는 말에 웃음으로 화답했다면서 조기 착공의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내다봤습니다. 가능성의 길을 뚫었고 그 입구에 우리는 와 있다 이렇게 보시고
탈부능선까지는 올라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하진 도지사는 군산 조선소 재가동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도 공개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약속한 것처럼 재가동 시기를 내년으로 못 박을 수는 없어도 조선산업이 호전되고 있는 만큼 희망을 갖고 해결책을 찾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송하진 도지사는 전북 산업체질 개선책의 하나로 수소차 산업을 키우겠다면서 정부와 협의를 거쳐 조만간 육성 계획을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익산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농식품 가공 기술을 이전받은 뒤 국가식품 클러스터에서 산업화에 도전하는 기업이 벌써 8곳으로 늘었습니다. 전북 농산업의 새로운 활력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의 한 벤처 기업이 만든 과일즙 유산균입니다. 익산의 농업기술 실용화 재단으로부터 사업을 가능케 한 유산균 배양 기술 등을 배웠습니다. 유산균 선정이라든가 배양 기술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2017년도에 농업기술 실용화 재단을 통해 가지고 기술 이전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상품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개발을 하고 150도 안팎의 원적외선으로 들깨를 볶아 기름을 짜내는 신생 기업입니다. 원적외선으로 볶기 때문에 각종 암을 유발한다는 벤조피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익산의 농업기술 실용화재단에서 다양한 농업기술을 이전받은 뒤 바로 옆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둥지를 튼 기업이 벌써 8곳으로 늘었습니다. 실용화재단과 한식연 그리고 국가식품 클러스터에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스타트업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 판로 개척과 그리고 연구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농식품을 활용한 특허 기술을 배워 산업화에 도전하고 싶은 젊은이들은 농업기술 실용화재단에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재단은 전북의 21개 농생명 기관과 함께 다양한 상품 개발법은 물론 유통망 등을 대부분 무료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재단이 가지고 있는 기술도 특허 기술이 한 3만 건 됩니다. 이 기술을 이 지역의 농업인이라든가 농산업체에 이전해 드리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에 성공하시고 돈을 벌 수 있도록. 특허 기술을 통해 농업에서도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농업기술 실용화재단에 문을 두드리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18번째를 맞은 전북 독립영화제에 막이 올랐는데요. 본심에 오른 27편의 독립영화가 관객들을 맞이합니다. 전북 도립국악원의 창작 무용극도 소개해드립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맛있겠다. 고마워요. 오빠 맛있겠다. 독립영화인들의 축제, 전북 독립영화제가 시작됐습니다. 내일은 격파왕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영화제에는 지난해보다 100편가량 늘어난 840여 편이 출품됐습니다. 이 가운데 27편이 치열한 예심을 뚫고 본심에 올랐습니다. 전단지 다 어디 갔어? 개막작은 전북 단편영화 제작 스쿨, 국기 선정작, 꼬리잡기 등 4편이 준비됐습니다.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영화들이 준비되어 있고 그 영화들 3편을 이상 보면은 작은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배우들과 감독님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널리 알려진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 모악산에서도 전해져 내려오는 이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창작 무용극이 찾아옵니다. 천상과 지상의 경계를 넘나들며 펼쳐지는 춤사위가 관객들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북에 있는 모든 14개 도시의 브랜드, 전북의 브랜드 작품으로서 앞으로 많은 그 지방을 순회하면서 보여드릴 그런 작품으로. 사진작가 박영호와 손인숙이 서학동 사진관에서 손을 맞잡았습니다. 분단 현실에서 북한 이탈 주민이 느낄 수 있는 고민이 담긴 작품. 그리고 거울을 통해 보여지는 여성과 빈 공간을 촬영한 작품들이 오는 25일까지 관람객들을 기다립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남원시가 2018 지방자치단체 상생협력 우수시책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완주군 로컬푸드는 농촌 융복합 산업 우수 사례 경진대회 지역단위 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남원시의 지리상권 관광개발 사업 공동 추진 사례가 2018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협력 갈등관리 우수시체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으로 선정됐습니다. 남원시와 장수군, 경남 하동군 등 영호남 지역 7개 지방자치단체는 10년 전 지리상권 관광개발조합을 만들어 지리상권 개발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이 상을 계기로 저희 지리상권 관광개발조합에서는 앞으로 10개년 계획을 더욱 착실히 준비해서 본격적인 사업을 모범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촌 융복합 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지역 단위 부문 대상에 완주군 로컬푸드가 선정됐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과 소농, 고령농 중심의 기획생산,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의 생산성을 높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완주 로컬푸드는 연간 600억 원 규모의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17기 무주군 노인대학에서 100명이 졸업해 지난 2000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1,500명이 넘는 졸업생이 배출됐습니다. 무주군 노인대학에서는 노인들의 품위를 향상시키고 건강하고 보람있는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해 각종 교양 강좌와 취미활동, 건강체조 등의 수업을 진행합니다. 정읍시 보건소가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감곡면 3개 마을 95가구에 농약 안전보관함을 보급했습니다. 정읍시는 이번 보급 사업이 생명 존중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자치단체장이 지방공기업과 출연기관장을 임명할 때 인사청문회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또 나왔습니다. 김광수 의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인사청문회 법제화 토론회 참석자들은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기업과 출연기관장이 아무런 검증 없이 선임되고 있다며 인사청문회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동안 일부 자치단체장들은 능력과 자질에 관계없이 자신의 측근이나 선거 공신 등을 기관장으로 임명해 물의를 빚으면서 인사청문회를 통한 사전 검증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의 어린이집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데도 지역의 보육 수요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현재 전북의 공공기관과 직장 어린이집에는 888명 정원에 668명의 어린이가 다녀 220명의 여유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장정숙 의원은 지역의 보육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남는 정원을 일반 가정의 자녀에게도 개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군산시가 주민들의 투자를 받아 태양광 발전소를 조성해 수익금을 되돌려주는 신재생에너지 시민펀드를 제안했습니다. 군산시는 이를 위해 정부가 발표한 새만금 재생에너지 단지 안에 3천억 원의 주민 투자를 받아 200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산시는 시민펀드에 1억 원을 투자할 경우 20년 동안 해마다 7%의 수익률을 전망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산업체질 개선과 신산업 육성을 위해 경제부서를 확대하는 조직 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전라북도는 경제산업국을 일자리 경제국과 혁신성장산업국으로 나누고 신재생에너지과와 사회적 경제과, 자동차 산업팀 등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한 인구정책팀과 남북경제협력팀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회사 돈 수십억 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전주의 한 유통업체 대표 67살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회사 돈 2억 원가량을 횡령하는 등 모두 50억 원가량을 빼돌리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횡령금을 변제하는 등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부터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18도, 익산 17도 등 16도에서 18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과 휴일인 모레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날들이 이어지겠다며 건강관리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JTB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